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또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뭔지, 또 목표 가격은 얼마인지 하나씩 좀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임드 바이오가 뭐 초대박을 친 이후에 알지노믹스가 새로운 또 바톤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동사의 투자 매력 포인트는 뭐고, 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알지노믹스 RNA 치안 효소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아하, 치안하다는 것은 바꾼다는 거잖아. RNA를 가지고 나쁜 RNA를 자르고 좋은 RNA를 붙이는 거. 2024년 5월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와 약 1.9조 원, 13억 달러의 에로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이미 한 건을 하고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제1호 기업으로 지정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동사의 주요 IPO 사항을 보면은 25년 12월 18일 지난주에 이제 상장을 했고 22,500원에 상장이 됐습니다. 일반 청약은 1871대 1, 뭐 1억 내면 한두 주나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국과 NH투자증권 이렇게 해서 초대박을 친 기업이다. 네, 동사는 22,500원에 상장이 돼서 그 다음에 지금은 11만 7천원, 11만 7천원까지 몇 배가 오르니까 이 5배가 며칠 만에 5배가 오른 거죠. 시가총액이 1조 6,095억까지 올랐습니다. 목표는 뭐냐? 일단 3조까지 가야 되는 거죠. 100%가 더 올라서 100%면 200%가 더 올라야 3조까지는 올려놓을 것이다. 상한가 잔량이 뭐 1,500만, 2천만 주 넘게 쌓일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이번 주에도 아주 대박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매력은 뭐인가? 무엇 때문에 대박을 쳤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창업자는 이성욱 대표죠. 네. 완성형 RNA 치안 요소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단국대학교 생명융합공학과 교수이시고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학사를 하고 코넬대학에서 석박사를 하는 분자생물학 박사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 중에 한 분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죠. 헬릭 스미스, 옛날 바이로메드를 만든 김선영 교수도 이 미생물학과 교수라는 거죠. 네. 1999년에, 96년인가 바이로메드 만들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DNA 치료제 플랫폼, 엔젠시스라는 파이프라인 만들었다가 당뇨병, 네, 신경증, 이거 했다가 사람들 다 늪으로 몰아넣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대 교수가 아니고 생명공학 교수라는 건 좀 찝찝하긴 합니다. 뭐 그런 과거 추억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먼저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분을 디스할 건 아니지만은 어, 의사 선생님과 일반 이런 연구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동사가 가진 기술을 TSR 기술이라고 하죠. 먼저 TSR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트랜스퍼, 바꾸다. S는 스프라이싱. mRNA, 얘는 RNA 중에서 mRNA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잘라낸다는 거죠. mRNA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 엑손을 이어붙여서 최종 교정된 mRNA를 만드는 과정이 스프라이싱이라고 한다. 여기에 리보자임이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리보헥산 RNA 플러스 효소 자임이 붙여서 리보자임인데 이 리보자임의 역할이 단백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소처럼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한 RNA 분자가 리보자임이다. 이 리보자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효소는 세포 내에서 RNA 분자를 자르거나 절단하거나 이어붙이는 반응을 주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하, 리보자임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네요. 아미노산들을 연결해 단백질 사슬을 만드는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이 리보자임이다. 결국 트랜스스프라이싱 리보자임이나 서로 다른 RNA를 자르고 붙이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다. TSR. 여기서 리보자임이란 무슨 일을 하는지, 스프라이싱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종목을 이해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TSR 기술을 한번 살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 파이프라인이 만든 이 TSR의 작용 기전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가장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핵심 기술은 RNA를 치환하는 효소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RNA를 찾아내어 잘라내고, 먼저 찾아내고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정상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RNA를 이어붙이는 잘라내고 갈아 끼우는 전략이다. 그래서 리보자임 TSR 기술을 이용해서 리보자임이 질병을 유발하는 RNA 중에서 어떤 RNA? mRNA를 찾아내고 그것을 절단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질병 유전자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를 연결하는 그러한 기술. 그렇죠? 그러면 DNA를 잘라내는 게 더 유리하냐? RNA를 더 잘라내는 게 유리하냐? 크리스퍼 같은 것은 DNA를 손을 주로 다루는데 이 회사는 우리 알지노믹스는 RNA를 다룬다는 거죠. DNA를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어려운 기술인데 RNA를 다루는 것은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사의 또 다른 장점은 동사의 또 다른 무기는 원형 RNA를 만든다. 원형 RNA. 알지노믹스는 선형 RNA보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RNA, 선형이 직선이죠. 체내에서 훨씬 오래 유지되는 원형 RNA를 만드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아하, 이것도 두 번째 특징이네요. 안정성이 좋다는 거죠. 끝이 없는 고리 형태 선형 RNA는 분해 효소로부터 공격을 잘 받지 않아 치료가 효과가 길게 지속된다. 오호, 이런 좋은 RNA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면역 반응에 대해 저하를 가지고 있다. 외부 RNA 투여시 발생하는 원치 않은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되면서 암을 일으키니까 이 두 개의 기능을 추가로 이 플랫폼은 RNA를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철제는 RG001-10 플랫폼 파이프라인, 간암과 교모세포, 뇌종양을 교모세포종인데 여기에 관련된 파이프라인, 여기를 치료하는 파이프라인, 임상, 1상, 2회 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 및 희귀약품 지정을 노리고 있다. 다음에 RZ003, 알츠하이머도 또 다루고 있네요. 치매, 전임상 단계에 있고, 여기는 아포4를 아포2로 교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 뒤에서 아포4하고 아포2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RZ004 파이프라인, 망막 색소 변성증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다. 임상을 준비 중에 있고, 호주 임상을 승인을 완료했다. 결국 RZ00이라고 RZ003 파이프라인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파이프라인 RZ001을 이해하게 쓰는 TERT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TERT. 이 TERT가 뭐냐? 이 TERT는 효소의 일종이다. HTERT 약자이고 효소의 일종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개념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RZ001-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는 HTERT라는 효소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 몸의 세포는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결국 노화되어서 죽죠. 세포가. 하지만 암세포는 HTERT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든다는 거죠. HTERT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암세포가. 이 덕분에 암세포는 죽지 않고 무한 증식하게 된다. 그래서 HTERT 효소가 상당히 중요한 효소인데 이걸 암세포가 이용하면은 자기가 죽어야 될 암세포가 죽지 않고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바로 HTERT 효소이다. 정상 세포에서는 HTERT가 거의 발현되지 않는 거죠. 사멸을 하는데 암세포에서는 HTERT 효소가 매우 많이 발현된다는 게 무한 증식되어 있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다. 그 중에서 HTERT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거죠. HTERT, 그럼 이건 HTERT를 없애는 기술이 필요한데 높은 선택성. 정상 세포에서는 HTERT라는 효소가 없으므로 알츠하이머스 치료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작용이 매우 적다. 오케이.
두 번째 범용성이다. HTLT 효소는 간암, 뇌암 등의 거의 모든 고형암 90% 이상에서 암세포에서는 HTLT 효소가 발현이 된다는 거죠. 즉 한 기술로 다양한 암종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동사의 파이프라인이 RZ001이다. 다음 이중효과. 암의 증식을 막는 동시에 HTLT를 제거하고 또 암을 직접 공격해서 치료 유전자를 삽입해서 암을 직접 공격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이 RZ001 파이프라인이다. 그래서 HTLT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정상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고 암세포에서 HTLT 효소가 발현되는데 이 효소가 암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방해하면서 암세포를 죽지 않고 오랫동안 증식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저해제를 만드는 게 동사의 RZ001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Z001 파이프라인은 TLT 발현되어 있는 모든 암종에 적용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이다. 치료제다. 간암, 뇌암 이런 데에서 HTLT 효소가 많이 발현이 되는데 이걸 집중 공격해서 암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Z001 파이프라인을 다시 정리하면 타겟은 간세포암이다. 간세포암. 표적 유전자는 알지노믹스의 RNA 치안 요소가 암세포 내에서만 존재하는 HTLT RNA를 찾아내서 공격해서 잘라낸다. 기술에는 RGS의 TSR 기술이 적용된다. 주요 작용 기전은 절단 및 교체, 암을 자라게 하는 HTL RNA를 쎄뚝 잘라내서 제거를 하고 제거된 mRNA 항암 유전자를 삽입하여서 암을 제거를 한다. 국내에서는 임상 2-1상을 하고 있다. 네. 예상 IPO 규모 4천억 정도이다. 네, 이게 RZ001 파이프라인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 회사의 장점은 RZ003 파이프라인인데 치매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파이프라인인데 아포4라는 나쁜 단백질을 아포2라는 좋은 단백질로 교체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포4와 아포2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항상 바이오는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용어를 정의하지 놓지 않으면 공부는 도루묵타물이다. 아포라고 하죠. A4, 이 아포2와 F4 단백질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우리 몸에서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아포 지질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아포2와 아포4. 이 유전자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현대의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여러 유전자 중에서 단백질 중에서 아포2와 아포4 단백질이 우리 치매에 관련이 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하나씩 총 2개의 아포 유전자를 물려받은데 이 조합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 아포2와 아포4를 아포2만 2개를 받을 수 있고 아포4만 2개를 받을 수 있고 하나씩 더 교차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단백질의 교합 그렇죠? 네, 서로 조합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지금 이 파이프라인이 표적을 하는 원인은 목표는 그거는 거죠. 자, 부모님과 아포4나 아포2 유전자를 두 개씩 하나씩 해서 두 개씩을 받는데 운 나쁘면 얘를 두 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 좋으면 얘를 두 개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나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포4 유전자 이 단백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는 아포4 단백질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포4는 후기 발병형이다. 65세 이후에 나타난 거죠. 알츠하이머의 가장 강력한 유전적 요인을 아포4의 유전자 단백질을 많이 다발해내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유전자 개수에 따른 위험도를 보면 한 개 보유 시 아포4를 한 개 보유 시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3배에서 4배 증가하고 모두 다 아포4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도가 8에서 12배 정도로 치매에 걸릴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 아포4의 작용 기전, 유전자의 작용 기전을 보면 뇌세포의 구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서 뇌의 에너지 대사를 떨어뜨리고 성상세포, 뇌를 청소하는 세포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포4 유전자죠. 아주 배드, 나쁜 유전자는 거죠. 네. 반면에 아포2 유전자는 치매로부터 방어를 해주는 좋은 유전자이다. 반대로 아포2는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을 낮춰주는 유전자이죠. 네. 아포4와 다른 작용 기전은 뇌세포의 미세화 교포세포,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 시냅스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포2 유전자라는 거죠. 이 장수 유전자라는 거죠.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에게는 아포2 유전자가 발견되는 비율이 일반적 인구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동사의 파이프라인 3는 RZ003은 이 아포4 유전자를 죽이고 아포2 유전자를 갈아 끼우는 그러한 mRNA의 특성, 갈아 끼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RG001과 RG003 두 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RG001은 우리 테스트 트랙으로 교모세포종 뇌종양과 간암, 나쁜 mRNA를 잘라내고 좋은 mRNA로 바꾸는 거. 또 알츠하이머의 치료제인 아포4 나쁜 단백질을 없애고 아포2로 갈아 끼우는 거. 이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동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는 일단 3조까지 봐야 된다. 네, 지금 1조 좀 넘었으니까 추가로 더 3조까지 끌어올릴 것 같아요. 살 수 있으면 잡히는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량을 계속 상한가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발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 내일 30% 오르면 1조가 1조 3, 4천까지 올라와 버린 거죠. 네, 2조 넘어서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조까지 올려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알지노믹스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